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가 안 되는 오피스텔, 얘네들의 정체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강남역이나 아니면 역삼, 뭐 아니면 여의도나 뭐 광화문도 마찬가지겠지만 빌라 말고요. 빌라 말고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 구하려고 돌아다녀 본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1000에 60인데 딴 데보다 10만원 싸. 대신 전입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싼 전세가 있어. 여기 딴 데보다 2천만원은 싸. 근데 여기는 대신 전입신고가 안 되고 전세권 설정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들어본 분이 많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남에서 중개를 하다 보면은 그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임대를 준다 그러면 당연히 전입신고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뭐 제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하겠지만 저도 중개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전입이 안 되는, 전입하지 않을 사람을 구해달라. 이런 오피스텔 주인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저야 왜 그런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좀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그 전입신고가 당연히 되는 줄로만 알았던 그런 나이 지긋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런 전입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애를 먹고 그랬죠. 용건부터 간단히, 대체 전입신고 안 되는 오피스텔, 이거 정체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정체는 명확합니다. 거의 한 90% 이상의 이런 물건들은 뭐냐면, 집주인이 다주택자가 되기 싫어서 세입자한테 전입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신 전세나 월세를 좀 싸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오피스텔의 정체입니다. 뭐 90% 정도가 이런 사정 때문에 이제 전입신고 안 할 사람을 구한다, 아니면 좀 싸게 줄 테니까 전입신고를 좀 하지 않고 살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자기가 여기다 전입을 해놨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은 사무실로만 써야 되는데, 사무실로 내놓으니까 뭐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죠. 실제로 오피스텔은 사무실보다 주택으로 쓰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사무실로 줘야 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내면은 이제 주택으로 임대를 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거 내시는 분들 중에 잘 모르고 일반 임대사업자를 낸 다음에 상가, 사무실로 쓸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쉬워요. 여러분이 뭐 이런 동네에 있는 오피스텔 9층이나 뭐 13층에 뭐 14층 이렇게 높은 층에 뭐 그러니까 뭘 사러 간 적이 있어요? 오피스텔 10층 정도에 뭐 사러 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실, 오피스텔 10층 이상이나 뭐 하여튼 5층 이상으로 뭐 사무 업무 보러 간 적이 있습니까? 많지 않거든요. 강남역에 뭐 도시의 빛처럼 지하철역에 딱 붙어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뭐 5층이나 10층 이렇게 돼도 그 손님들이 많고 유명합니다. 거기는 뭐 네일샵, 뭐 타투샵, 뭐 세무사, 회계사, 뭐 변호사, 이런 사무실들이 다 10층 이상까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오피스텔들은 손님이 거의 없죠. 한 1층은 뭐 상가일 거고, 보통 2, 3층, 많아봤자 한 4층까지, 4층까지 이제 뭐 소규모 점포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지만, 강남역에서 멀어져서 일반 동네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거나 아니면 그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오피스텔들은
예, 주거용으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상가로 쓰면 거의 예,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들은 그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그런 거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주인들이 원래 아파트가 한 채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어쨌든 다주택자들,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이 오피스텔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한때 투자 바람이 불었을 때 오피스텔 한 채를, 그러니까 강남에 오피스텔이라도 좀 사놓자. 그래서 오피스텔을 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예, 이번 정부에서 오피스텔도 그 이제 주택수로, 사실 뭐 이번 정부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원래 오피스텔은 그렇게 쓰면 주택으로 다 봤어요. 근데 이제 훨씬 더 엄격하게, 예, 주택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이번 정부부터.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엄청나게 강화했고요. 이번 정부 때.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중에서 원룸 오피스텔, 제일 흔한 오피스텔이에요. 원룸 오피스텔. 사무실로 거의 쓰일 그런 일말의 희망조차 없고, 거의 다 그냥 박 터지게 미어 터지는 도시 공간에서의 주택을 대체하는 용도로 쓰였던 원룸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이 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10억짜리 갖고 있어도 한 채인데 요거 1억짜리 갖고 있어도 한 채이기 때문에 이 똘똘한 한 채를 지향하는 이 대중의 심리에 완전 반하는 제품인 거죠. 상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예. 강남이야 워낙 이제 이런 물건들이 희귀하고, 원룸 물건이라 하더라도 희귀하고, 오피스텔이라도 가지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강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피스텔이 나오면은 가격만 좀 싸게 하면은 금방 매매가 되는 편인데, 오피스텔이 강남에만 있는 건 아니죠. 예, 강북 쪽에도 많고 수도권에도 많고 부천, 뭐 인천, 부평 많죠. 동탄부터 시작해서 광명까지. 이런 데가 공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곳에서 원룸 오피스텔이다 그러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전입 안 되는 오피스텔의 정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주인이 다주택자가 되기 싫어서 전입신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조건으로 좀 싸게 주는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런 오피스텔들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아요. 전입신고는 굉장히 쌉니다. 800원인가 그래요. 제가 최근에 전입신고 한 적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다 받아도 800원이에요. 전입신고 자체는 무료인가 보다 생각해보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게 전입신고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들은 전입신고를 못하는 대신 이제 중개사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알려주는 게 전세권. 전세권을 하면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개사 분들도 그걸 모르시고 그렇게 전세권이 괜찮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소리 하시는 거고요. 알고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건 나쁜 거죠. 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편인데, 이 전세권은 뭐가 안 좋냐면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집은 건물과 그 밑에 땅으로 이루어져 있죠. 전입신고를 하면은 임차인이 되는 거야, 임차인. 임대차 보호법에 그거를 보호받는 임차인이 되는 건데, 임차인은 이 전체 물건과, 그러니까 건물과 이 땅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넣을 수도 있고, 이걸 다 막 흔들면서 돈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전입신고 한 사람은. 전세권은 이걸 못해요. 땅한테는 아무 소리 못해요. 땅한테는.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민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20년 이상 오피스텔에 들어간다. 이 건물의 가치가 있을까요, 과연?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20년 됐는데. 거의 없어요.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거의 안 남아있습니다. 뭐 20% 남아있을까? 10% 남아있을까? 땅값 20년 전에 지은 것보다 지금 땅값이 엄청 올랐죠. 이렇게 땅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전세권 설정을 해야 혹시라도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 때 뭐라도 할 수가 있는데, 전세권은 우리나라 법상 땅에는 아무것도 걸 수가 없고 이 건물에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을 한다는 거는 이거를 다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는 임차인에 비해서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고,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은 거에서 받은 돈,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임차권 같은 경우는 돈을 다 못 받으면 계속 살아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면은. 근데 이 전세권은 예를 들어 2억을 설정했어요. 2억을. 근데 이 건물만 경매에 집어넣어서 한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럼 5천만 원 받고 사라져요. 1억 5천 어디 가서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전세권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가족, 제 동생이라면 전세권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되는 걸 계약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전입신고 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이죠. 예. 전세권은 정말, 내가 그 집을 꼭 계약해야 돼. 꼭 그 집을 계약해야 되는데, 하여튼 사유로 전입신고가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누르며 겨자 먹기로 전세권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니, 전입신고가 되는 집이 이렇게 많은데, 예, 굳이 전세권 되는 집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강남역에 가면 전세권 되는 집들이 몇 천만 원씩 싸요. 예, 전세를 해도 좀 싸고, 월세를 해도 한 5만 원 정도 싸게 해주는데, 저는 그거 싼 거보다, 그렇잖아요. 2억 2천짜리를 2억으로 깎아줘, 전세를. 왜 깎아주겠습니까? 예? 그냥 2억 2천 받을 수 있는 집을 왜 2천만 원 깎아주겠어요? 전입이 안 되니까. 2천만 원 싸게 들어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나중에 이사 나올 때 2년 뒤에 2억을 못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전세권 되는 집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전입신고 되는 집이 좋습니다. 저보고 월세나 전세를 들어가라고 해도 당연히 전입신고 되는 집에 들어가서 계약서 원본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800원 내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을 거예요.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전입신고가 안 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너무 긴가요, 이거?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막 30분씩 이거 녹화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15분 이내로 끝내면은 되게 짧게 끝내는 것 같아서 말을 더 길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렇잖아요. 괜히 사족만 달면서 2, 30분 하는 건 쓸데없고, 이 정보를 얻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답글을 달아주세요. 예, 답글을. 그럼 전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답글이 너무 길다, 15분도 길다, 그럼 10분, 5분으로 줄일 거고요. 시간이 길어도 그냥 설명을 더 해줘라.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해. 그렇다면 더 길게 만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좀 더 짧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긴 것 같아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